6월 10일 발생한 홍도생활자원회수센터 신체 일부 발견 사건에 6월 17일 17시경 인천 중구 소재의 병원 관계자가 연수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요양병원에서 최근 입원 환자의 다리 절단 시술을 하였으며 시술 후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의료 폐기물에 들어있던 다리를 꺼내 깁스용 석고로 착각하고 잘못 분류해 배출한 것 같다는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요양병원 내부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국과수 1차 구두소견 및 강력범죄 혐의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사본부는 병원 신고 접수 직후 해당 환자의 DNA를 긴급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로부터 발견된 신체 일부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강력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사 및 조치 계획입니다. 우리 경찰은 향후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그리고 쓰레기 배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강력범죄 가능성으로 인해 큰 심려와 불안감을 겪으셨을 지역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수사사항을 신속하게 전해드리며 철저한 후속 수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수술실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한 게 맞는지, 그리고 그 병원 측은 의료 폐기물에 절단다리를 넣었고 자원봉사자가 그 의료 폐기물을 빼서 다시 재활용 봉지에 넣는 장면은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건지 말씀드립니다. 네, 그 환자의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 자체가 전부 손상된 상태로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그 분리가 된 상태였고 그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병원 측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이 가족들이 해당 병원에다가 간절히 요청을 해서 병원 측에서 받아들여 준 것이라는 그런 가족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가 그 해당 다리를 그 옮겨서 다른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가는 장면이 CCTV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내용 보면은 간호과장이 17일날 최근에 뉴스를 보고 절단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했다, 신고를 했다. 이걸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한 건지.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간호사가 병원이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닌데 그런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왜 이때서야 알았는지 좀 설명되거나 뭐 확인된 부분이 좀 있는지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네, 찾아온 사람은 간호과장이 아니고 그 병원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소장이 이제 자기네 병원에 그런 그 수술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이 보도를 보고 아 그럼 그때 우리 병원에서 나간 그 다리가 그러니까 인체 다리가 혹시 잘못 분류가 돼서 재활용품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반신반의하면서 우리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온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시기는 언제신가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은 6월 1일 날 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있다는 그 의료적인 그런 흔적이 있는데 100여 명의 수사본부를 꾸린 이유하고요. 발 크기가 210mm라는 근거 하나로 학교 전수 조사한 이용서 그런지 그리고 이 과도한 또 수사본부를 꾸렸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 정서에서는 혐오도시라는 또 이미지가 또 입혀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쁩니다. 네, 발견된 다리가 인체라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는 이게 누군가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강력범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그 처음엔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 후에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린 아이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회수를,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회수하는 지역이 약 2,500개 스팟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CCTV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CCTV라는 것이 그 보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존 기간 내에 CCTV를 그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게 다리함에 뭐 다른 쇼핑으로 뭐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군대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좀 빨리 확인되지 않았었던 여쭈고요. 머리가 해당 병원에서 좀 결단 전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일단 붕대 외에는 다른 그 유류물이 발견된 것이 없고요. 붕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천 지역 약국과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도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신 게 뭐였죠? 그 해당 병원에서 전에도 절단 수술이 이루어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들단 수술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건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그 의사협회라든지 그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가 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법률 위반이 있는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입건자가 누구인지가 확인 좀. 네,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일단 수사를 하고 있고요.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의료법은 현재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처벌 조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법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의료 폐기물을 버릴 때 군대를 감싸야 하는 건지랑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자였는지 궁금하고 이분 외에 다른 분들은 몇 명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의료 폐기물을 뭐 붕대로 감싸야 되는 게 아니라 다리도 의료 폐기물이지만 붕대도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쌓여 있는 채로 그대로 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 병원의 자원봉사자는 그분 한 분이었고 그 외에 병원 종사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자원봉사자가 그 청소 자원봉사자인지 의료 자원봉사자인지 그분은 청소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뭐 다리가 아까 뒷부분만 가위로 결단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군대가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가위로 결단을 한 건지 아니면 어쨌든 그 분리된 다리 위에 그냥 붕대를 감싸서 의료 폐기물에 버린 건지 그게 여쭤보겠어요. 그 절단 당시에 붕대가 쌓여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 병원 측 집도의를 상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밝혀낼 부분입니다. 절단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번 시기라고 그런지 하나와 그리고 자원봉사자 쪽에서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진찰하세요? 그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이게 의료용 석고인 줄 알았다. 그 깁스할 때 쓰는 석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절단은 해당 병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행사분이 6월 1일에 입원을 했다는데 그때도 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미 완전히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질환이었던 건지랑 가족들이 좀 심각하게 방임하거나 병실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 연세가 89세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노환으로 인해서 심장이 약해져서 그 심장 박동으로 인해서 피가 우리 몸 전체까지 이게 돌아야 되는데, 다리 쪽까지 피가 잘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리가 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 다리가 괴사한 겁니다. 이분이 원래 대형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대형 병원에서 이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분들이 모시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해당 요양병원에 이분들이 간절히 부탁을 해서 병원에서 받아주게 돼서 거기 들어가서 입원해 계셨던 겁니다. 다리 절단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6월 8일 날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술이란 단어를 쓰셔가지고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리가 들어온 상태였고 무릎이 헐거워진 상태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받아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뒤꿈치를 일부 결단을 하는 과정에 무릎이 꼭 떨어져 나와서 그걸 처리를 한 거인지 일단 그 과정이라 예. 어쨌든 결단한 수술을 했으면 뭐 봉합을 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어떻게 다루고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그 부분은 일단 그 수술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측 진술만 받은 상태고 실제 그 행위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수사를 더 진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그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그 절단하고 남은 신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봉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어때요? 건강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리로 인해서 뭐 더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특별히 더 좋아졌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수술을 왜 따로 싸우는 그건 판단 중에, 파악 중에 있습니다. 수술할 때 혹시 보호자가 배송을 했습니까? 네,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특이적으로 예,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무릎을 실제로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본인이 그게 좀 뭐 달랑달랑 붙어있든 뭐 정확하게 붙어있든 간에 붙어있던 걸 떼어내긴 했으니까 절단은 절단이죠. 네. 혹시 병원에서 이 수술한 행위에 대해서 그런 기록이나 이런 건 남겨놨을까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수사 본부는 수사 전담반으로 실제 바뀌다고 나와 있는데 전담반은 어디가 포함되고 몇 명이 모으는지 수사 전담반은 이제 그 수사를 할 대상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수사본부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그 기존의 수사본부에 동원됐던 우리 광수대 분들은 다른 이제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본업으로 돌아간 상태고요. 그 수사 전담반은 저희 연수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2개 팀이 전담반으로 꾸려져서 나머지 후속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괴사가 진행돼가지고 애인지 노인인지 몰랐던 것 같은데 얼마나 손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바로 전날 신고 전날 노인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혹시 있는지? 그 괴사가 그 진행된 상황이 일단 저희가 다리를 발견했을 때 다리는 새까맣게 이미 변색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완전히 수축이 돼서 그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 크기가 210mm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아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이게 뭐 발이 작은 성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아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장기간 그 결석한 학생들, 장기 결석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추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최초에 했던 것이 실종자, 그 다음에 장기 결석 학생, 그리고 CCTV 요 세 가지를 최초에 우선해서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가 완전히 새까맣게 되어 있고 사실상 썩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원봉사자분 속보로 오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까만 걸 보고 속보로 오해했다. 그렇지가 않고요. 붕대가 이미 똘똘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석고라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인 진술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수사를 통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할머니 키랑 발 사이즈 발 사이즈는 그대로 210mm 정도 되고요. 키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앞으로 남은 수사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 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그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의료법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그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를 다 꺼주세요. 이제 카메라를 다 꺼주세요.